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2명과 제주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맛있는 음식이나 많이 먹자고 떠났던 여행인지라 딱히 제대로 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비행기표만 예매해 두었다가 당일날 공항에 모여 출발하게 되었죠. 제주도에 도착한 저희는 차를 렌트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정말 엄청나게 먹기만 했습니다. 회국수에 옥돔, 흑돼지에 말고기, 화덕피자에 고기국수까지 제주도에는 참 맛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몹시 만족스러워진 저희는 그날의 마무리 코스로 온천에 가기로 했습니다. 온천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조용히 하루의 피로를 삭힌 저희는 완전히 개운한 상태로 다리실에서 시원한 냉수를 마시며 다음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다가 역시 야경을 보거나 밤바다를 좀 구경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와서 결국 다시 한번 차를 타고 제주도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낯선 여행지, 그것도 제주도라는 낭만적인 장소에서 신선한 밤 공기를 맞으며 드라이브를 하고 있자니 비록 남정네 셋이 떠나온 여행이었지만 꽤 행복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얼마가 지나 드라이브도 지쳐버린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적당히 숙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쿠폰을 적용할 수 있거나 할인이 되는 곳을 검색해보았지만 차를 타고 정처 없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던 터라 근처에 적절히 갈만한 숙박업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계속 가던 와중에 허름한 모텔 같은 곳이 하나 나왔습니다. 운전하던 친구가 많이 피곤해했던 터라 저희는 일단 거기라도 묵기로 하고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차에서 내려보니 주차장의 3분의 1 정도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중 몇 대는 커다란 대형 트럭이었습니다. 아마 근처에 운수업소라도 있나 하면서 역시 여기는 관광객용 숙박지는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곳일수록 더 바가지를 안 씌운다고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카운터로 접근했습니다. 카운터에는 생과계로 젊은 처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친절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대화 끝에 저희는 생각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방 하나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딱히 흥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격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역시 관광지가 아니라 바가지 요금은 없는 건가 하며 저희는 열쇠를 받아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자 방의 내부는 딱 요금만큼의 느낌이었습니다. 청소 상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어디서 구하기도 힘들 것 같은 엄청 조그맣고 오래된 텔레비전과 작은 냉장고 하나가 가구의 전부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3인실이라 그런지 침대는 3개였는데 그마저도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피곤했던 친구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눕자 그대로 옷에 먼지가 잔뜩 묻어날 정도였죠. 하지만 저희는 요금도 저렴했고 다시 또 밖으로 나가 새로운 숙소를 찾기엔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적당히 먼지를 털고 자리에 눕자 침대는 제법 푹신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작은 텔레비전을 켜보았지만 고장이 났는지 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렇게 각자 침대 하나씩을 차지하고 누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대충 그래도 한라산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야, 너 올라갈 자신 있냐? 아니, 그냥 내일도 맛있는 거나 먹자. 그래. 같은 대화가 잠시 이어졌죠. 그리고 어느 순간 지쳐있던 저희는 모두 스르르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저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잠시 여기가 어딘지 비몽사몽한 느낌에 빠져 있었는데 이내 제주도로 여행을 와서 친구들과 숙소에 묵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옆 침대의 친구에게로 시선이 옮겨갔는데 이상하게도 친구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뭐에 그렇게 놀란 건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로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방 안에서도 친구의 겁에 질린 표정만큼은 분명히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친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죠. 벽에는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이 커다랗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불빛이라곤 핸드폰 충전기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빨간 빛뿐인데 겨우 그것이 그렇게 큰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것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울거리며 엄청나게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실제로 춤을 추는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기묘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각도로 꺾이며 기괴한 안무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는 분명히 마구 흔들리는 것과는 분명 다른 절도 있으면서도 기분 나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그렇게 춤을 추다가도 가끔씩 그림자의 머리 부분이 관객들을 확인하듯 춤을 멈추고 저희 쪽을 쳐다보았다는 점이죠. 그림자는 그렇게 잠시 저희를 보고는 다시 또 그 이상한 춤을 추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팔과 다리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넋을 놓고 그것을 쳐다보던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방 안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방문 쪽에도, 창문에도, 화장실에도 그런 그림자를 만들어낼 만한 존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에라이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에 불을 켰습니다. 전등이 팟 하고 켜지며 그림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친구와 저는 시선을 교환한 후 봤어? 봤어? 하는 짤막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같이 카운터로 가서 자초지종을 물으려다 여전히 굴굴 자고 있는 한 친구를 혼자만 남겨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이상한 그림자와 친구를 둘만 남겨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리둥절해하는 친구를 깨워 아예 짐까지 모두 챙겨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그 젊은 처자는 놀라지도 않고 환불해드릴까요? 하고 먼저 물어왔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그 방에 그거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처자는 재미있다는 듯이 빙글빙글 웃으며 보셨구나? 가끔 나와요.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태연한 태도에 기가 질려 별로 따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자는 순순히 전액을 환불해주고는
심지어 저희가 갈 만한 근처의 새로운 숙박업소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관광객이 묵기엔 그쪽이 더 나을 거예요. 하는 말을 뒤로 한 채 저희는 한시 바삐 그 모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홀로 일어나 처음 그림자를 발견한 친구에게 물으니 화장실이 가고 싶어 중간에 깼는데 자기가 일어나고 있을 때는 그건 그냥 웅크리고 있는 큰 그림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빛 때문에 생겼다고 하기엔 그림자의 크기가 너무 커서 친구는 깜짝 놀라 헉! 하는 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림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도 보았던 그 기괴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란 친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고 제가 일어나서 불을 켜기 전까지는 도저히 몸이 움직이질 않아 꼼짝없이 그렇게 밤새도록 누워있을 뻔했다고 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멈춰있던 그림자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다면 공포에 짓눌려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이미 그림자가 춤을 추던 상태부터 목격했기 때문에 일말의 의심이라도 가지고 저건 아마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라도 되겠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을 켜는 등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분명 그것은 절대로 흔들리는 나무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그리고 절도 있게 흔들리는 나무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처자의 재밌다는 듯한 태도는 뭐였을까요? 저는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처자의 아무렇지 않다는 듯 빙글빙글 웃는 모습과 그 방에서 미친 듯 춤추던 그림자의 격렬함은 도무지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 처자는 그곳에서 일하며 저희가 봤던 그림자를 몇 번이나 목격했던 걸까요? 기괴하고 불가사의한 것을 너무 자주 보게 되면 그것은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그 처자의 질 나쁜 장난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자를 만들어낸 것이 그 처자 본인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뜬금없이 외지에 흘러들어온 관광객을 골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처자가 짓던 묘한 웃음도 모두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으로 그런 섬뜩한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